Compass Publishing. 오늘 리더스와 고전 동화 정복학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 진행하는 정정혜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 영어 주로 가르쳤고요. 최근 몇 년간은 성인 영어 수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수북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리더스와 고전 동화 정복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시작할게요.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폴 레이션의 Four Strands라는 이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외국어 학습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Four Strands는 리더스 읽기에 들어간 정도의 학습자를 말하는 거예요. 외국어 학습자인데 영어를 처음 배워요. 그러면 인풋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일단 처음에 무조건 인풋을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책도 읽고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래서 리더스, 그러니까 유도적 읽기 수준에 들어온 외국어 학습자는 이 four strands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풋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 그리고 formal language learning은 학습을 말합니다. 언어 학습, 그러니까 그래머라든가 vocabulary 같은 걸 말하죠. 그리고 practice for fluency, 유창성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strands가 25%씩 균일하게 들어갔을 때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폴 레이션 교수의 Four Strands 이론이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검증이 되고 또 수많은 어떤 외국어 학습자 교재들이 이 기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뭐가 있었죠? 그 네 개가? 화면이 후루룩 지나갔지만 쭉 적어주시면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개를 25%씩 시간 할애를 했을 때 가장 완벽한 외국어 학습이 된다라고 했고요. 정독은 인풋, 아웃풋, 학습, 유창성 아주 깔끔합니다.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그리고 language focused learning, 그 다음에 fluency development 였죠. 그렇죠? 요 네 가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독은 이 네 개 중에서도 language focused learning, 이 언어 학습 쪽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 다독은 아무래도 다독은 읽기잖아요. 그렇죠? 읽기, 그리고 이건 내가 스스로 읽는 것도 해당이 되고요. 오디오를 틀어놓고 읽는 것도 reading while listening도 읽기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당연히 아주 효과적이라고 다 막 논문 다 나왔어요. 그래서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웃다가 잠깐 흐름을 놓쳤습니다. 네, 읽기. 네, 그렇죠. meaning focused input에는 스스로 읽는 것과 오디오를 틀어놓고 들으면서 읽는 거가 다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다독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fluency development가 이루어져요. 유창성 읽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meaning focused input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fluency도 되고요. 또 책을 읽고 나서 책을 잘 읽었네? 책의 내용이 뭐였지? 간단히 내가 말로 요약할 수도 있고 독서록 같은 걸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읽었던 내용이 다른 책을 읽으면서 연관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다독을 통해서 하기 힘든 하나가 바로 language focused learning이죠. language focused learning은 정독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독을 한번 볼게요. 정독은 책을 꼼꼼하게 읽는 거죠. 꼼꼼하게 읽고 책에 나온 어휘를 외우기도 하고요. 워크시트도 풀고 또 그거 가지고 플레이렉 같은 걸로 연극으로 말하기 연습도 하고 또 막 글도 써보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기를 하면서 아웃풋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막 어떤 특정 문장을 많이 읽거나 아니면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었어요. 정독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fluency가 또 들어갔겠죠. 그렇죠? 유창성 읽기가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그나마 정독에서 좀 약한 부분이 meaning focused input이에요. 아무래도 인풋의 양은 좀 적어요. 절대적인 양은 적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정독만 해서도 안 되고 다독만 해서도 안 됩니다. 정독, 다독을
같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input, output, formal language learning, practice for fluency라는 이 four strands를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책만 읽으면 안 되나요? 꼭 워크시트 풀어야 되나요? 꼭 학습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four strands 이론에 따르자면 formal language learning은 다독을 통해서 가져가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내가 워크시트 만들 수도 없고 이렇게 수많은 이제 제가 오늘 리더스 얘기 중에 있는데 리더스 중에서는 어떤 리더스는 다독으로도 할 수 있고 정독으로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리더스가 워크시트를 또 같이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스를 항상 워크시트 있는 걸 풀으라는 게 아니라 워크시트 없는 그냥 리더스도 많이 읽으시고 또 어떤 리더스는 워크시트 있는 걸 골라서 읽으시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작권 때문에도 제가 다른 어떤 학습 이걸 열지는 못해요. 그래서 컴퍼스 거고요. Young Learners Classic Readers 중에 하나인데 지금 보시면 단어의 스펠링을 적게 하지요. 그래서 그 보캐블러리 학습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그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문장들을 책에서 충분히 많이 읽었고 책을 여러 번 읽었고 표현들을 익숙하게 했다면 역시 이제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Three Billy Goats 같은 경우는 Bigger Biggest라는 이런 어떤 비교급 최상급이 나와요. 그래서 역시 비교급 최상급 그래머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그래머를 배우고 나서 아이들이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누가 더 우리 반에서 Who's the biggest in this classroom? 또는 내 가족에 대해 소개하면서 My father is bigger than 뭐 blah blah blah. My mother is the largest.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고 그 표현을 가지고 또 말하기 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뭘 해야 될지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링크가 연결이 안 돼요랑 말이 겹쳤어요. 잘 연결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는 책을 보면 많은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four strands 이론이나 이런 걸 다 생각을 해서 적절한 학습 어떤 도구들을 제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utput through writing and speaking이죠. 그리고 좀 더 뭐 챌린지해서 문장을 거의 정독은 많이 읽다 보면 거의 외우다시피 하게 돼요. 그래서 많이 읽었기 때문에 The goats see green grass on a hill. A hungry troll lives under the bridge. 이런 어떤 fill in the gap reading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리더스 이제 지금 제가 다독과 정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독은 이런 워크시트가 제공이 되는 그런 리더스를 골라서 하시면 편안하다. 별다른 고민 없이 그냥 하시면 되죠. 그러면 다독을 할 때는요.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저희가 Five Finger Rule 같은 걸로 이 책이 내 수준에 맞나 안 맞나를 많이 보셨는데 그것과 함께 또 얘기하셔야 되는 게 이 속도, 읽기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 애 수준에 맞아. 우리 애가 이 페이지에 모르는 단어가 뭐 한두 개밖에 없고 우리 애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넘어갔어. 거기 좋아요. 거기 좋은데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얼마나 플루언트하게 읽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아주 스마트한 희망이 님이 words per minute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words per minute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요 페이지 안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페이지 안에 126단어가 있습니다. 자, words per minute은 1분에 말하는 단어 수인데요. 제가 지금 강의라서 신경 써서 천천히 말하고 있지만 원래 제가 말이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게 느리진 않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속도가 한 분당 단어 수가 words per minute이 한 140 전후일 거로 저는 지금 짐작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쵸? 편안하게 들리지만 뭐 느리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빠르지도 않죠. 그래서 정상 속도가 120에서 180 분당 단어 수가 120에서 180일 때가 정상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수다 떨 때는 170, 80 친구랑 수다 떨 때는 170, 80 아나운서의 어떤 그 words per minute은 120, 30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과연 어떤 속도로 읽는 게 좋을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은 120에서 150 사이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그 읽기 테스트, 이제 미국 교육부에서 2년에 한 번 아이들의 읽기 테스트를 해요. 읽기의 플루언시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 기준이 분당 단어 수가 120입니다. 근데 이제 성인 학습자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는 분당 단어 수가 150일 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느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120이 사실 그렇게 느린 속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 페이지에 126단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이것을 다 읽어야 되는가는 이겁니다. 50초 안에 요거를 다 읽을 수 있으면 묵독이에요. 50초 안에 이 페이지를 다 읽을 수 있으면 분당 단어 수가 15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소리 내서 읽는다는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하고 나서 소리 내서 읽는다는 것은 이 혀의 움직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요. 어린 아이들은 혀가 빨리 안 움직여요. 아무리 빨리 말하고 싶어도 혀가 안 움직여서 특히 남자아이들은 1, 2학년 애들은 아무리 빨리 말하고 싶어도 120, 30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한다면 120, 소리 내서 읽을 때는 120도 충분한 수치가 되고요. 근데 눈으로 읽는 거라면 150을 기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words per minute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words per minute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 내가 오디오북을 고를 때 words per minute를 어떤 words per minute 오디오북을 골라야 되는가? 그렇죠? 오디오북 듣기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 그리고 내가 눈으로 읽는 것. 요 세 개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words per minute는 듣는 기준, 내가 말하는 기준, 읽는 기준 요 세 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치마다 수치가 가진 의미가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오늘은 막 words per minute를 제가 강의한 날은 아니니까 우리 리더스에 초점을 맞추자면 아이가 눈으로 리더스를 읽을 때 words per minute이 150이면 걔는 완전 다독 지수예요. 150 수준을 계속 읽는다면 걔는 정말 다독의 그 어떤 정규 궤도에 딱 올라서 제대로 된 수준에서 쫙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가 많으면 words per minute이 150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가 소리 내서 읽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것은 120을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혀가 이렇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그쵸? 이해 잘 되시죠? Compass Publishing.